월급 찍히자마자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등등 다 빠지고 나면 잔고가 4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말다가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20년을 더 살면 나한테 뭐가 남지? 그때부터 건물주가 되고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통장에 월세 따박따박 꽂히는 그런 삶이요. 근데 겨우 월급 2,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 건물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어요. 건물 한 채 없이도 건물주처럼 매달 순수익 500만 원, 많을 땐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방법 말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가능 여부를 20분 안에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고 얼마 들었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숫자 하나도 안 숨기고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방법 아무한테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먼저 제 소개 짧게 드리면 저는 30대 아이 하나 있는 워킹맘이에요. 지금은 일을 잠깐 쉬고 있지만 곧 다시 직장을 다닐 예정이고요. 남편도 저도 둘 다 10년 차 정도 되는 직장인이에요. 연봉으로 치면 딱 대한민국 평균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매달 통장을 보면 이상하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고정 지출 빠져나가고 나면 돈이 늘 부족해요. 그마저도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경조사 한번 생기면 마이너스고요. 그러다가 문득 나는 지금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고 있구나. 이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저도 출근이 어렵고요. 또 제가 아파버리면 답이 없고 나이가 들면 이직도 어려워지겠구나.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20년 뒤에 여전히 허덕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부업, 재테크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전 주식도 해봤고 스마트 스토어도 기웃거려 봤고 부동산 강의도 여러 개 들어봤어요. 그런데 다 저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모아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단타나 스윙 그런 거 앉아서 차트 보고 있을 시간 전혀 없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CS 응대가 제일 어려웠고 부동산은 종잣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도 할 수 있다는 부동산이 있어서 그 공부도 해봤지만 그만큼 손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하기에는 제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요. 저한테 필요한 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시간도 안 뺏기고 그러면서도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 게 있냐고요? 네,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스터디 카페 사업이었어요. 스터디 카페 얘기를 꺼내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이미 레드오션 아니야? 공부할 애들 숫자도 줄고 있는데 망할 걸 왜 해?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6개월 정도만 운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터디 카페도 망하는 매장이 있는 반면에 잘 되는 매장은 쏠쏠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입지, 둘째는 타기 수요, 셋째는 시설. 이 세 가지만 잘 맞추면 학령 인구가 줄든 말든 큰 상관없이 운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매출 잘 올리면서요. 왜냐하면 요즘 스터디 카페 진짜 고객은 학생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준비생, 자격증 준비하는 직장인, 재택근무 대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프리랜서, 게다가
은퇴 준비하시는 60대 어르신들까지 오세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요. 이 타겟들은 학령 인구 감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스터디 카페를 고른 이유는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었죠. 무인이라는 게 진짜 사람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일 청소도 해줘야 되고 클레임 생기면 대응해야 되고 가끔 진상 손님 관리도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출근은 정말 잘 세팅하면 주에 1회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등원시키고 간단히 매출 확인하고 고객 응대하고 등등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머진 다 제 시간이에요. 다른 손 가는 일이 별로 없고요. 이게 저 같은 워킹맘한테는 진짜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직장 병행이 가능해지니까요. 육아까지 하면서요. 세 번째로는 인수 창업을 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인수 창업이 뭐냐면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여는 걸 말해요. 프랜차이즈를 새로 차리려면 50평 내외의 작은 평수도 최소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오픈을 할 수 있는데요. 인수해서 차리면 최소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로도 시작할 수 있죠. 물론 이 숫자도 뒤에서 자세히 뜯어드릴게요. 왜냐면 이 5천에서 6천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곳에 초기 투자금을 더 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8천, 9천, 억 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숫자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매장 열 때 실제로 들인 돈 지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도 창업 전에 유튜브에서 스터디 카페 창업 비용 이런 거 엄청 찾아봤어요.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다들 대충 무관리로도 가능하고 1, 2천이면 돼요.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오픈까지 해보니까 그 몇 천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권리금이 컸습니다. 다들 무권리로 시작을 많이 했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권리금 비싸게 줬어요. 6천만 원 매장을 인수했거든요. 권리금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고요? 저는 권리금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 입지에는 이만큼 줘도 괜찮다 하는 확실한 기준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 떨어져서 첫 달부터 순이익이 500만 원 남았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금이 3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초기 투자금이 합쳐서 9천만 원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오픈하고 몇 개월 안 되어서 소상공인 대출로 낮은 금리에 3천만 원 받았어요. 보증금만큼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투자금이 다시 6천만 원이 되는 구조였던 거죠.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저는 초반에 4개월 정도는 기존 매장 인테리어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재투자를 위해서 한 달 정도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인테리어 투자금은 딱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늘려서 시설을 좋게 만들고 나니 매출도 함께 좋아져서 지금은 순수익이 1,000만 원 넘는 달도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집기류랑 간판 비용, 마케팅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여유를 잡았어요. 기존 책상, 집기나 시설물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건 최대한 살려서 썼기 때문에 가능한 비용이었습니다. 중고로 찾아온 물품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리하면 권리금이 6천, 보증금이 3천, 인테리어 3천, 기타 1천 다 더하면요 1억 3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3천 받았으니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비교적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소자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대체로 예비비나 시설 리모델링 비용, 보증금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권리금은 무권리로 인수를 전제로 합니다 하면서 숫자를 최대한 적어 보이게 광고를 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초반부터 아무한테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처럼 권리금 조금 있더라도 좋은 자리를 잡으면 투자금이 1억까지도 갈 수 있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정직하게 보증금 다 포함하고 시설 좀 새로 고치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5천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변에 이제 스터디 카페, 카궁 이런 카페 오픈한 사장님들께서 예상만큼 장사가 안 돼요 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차리고 나서 매일 매장 생각하면서 왜 손님이 안 오나 관찰하고 근처 경쟁 매장 뭐가 다른지 파악하고 그러시면 늦습니다. 인수하기 전부터 될 만한 매장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망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입지와 수요예요. 이거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장사해보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키포인트거든요. 이 입지와 수요 가치가 상가 임대차 시세에도 다 녹아있어요. 그러면 좋은 입지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에 딱 맞는 입지 공식이 따로 있거든요. 참고로 상가 보증금은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고 지방이라고 무조건 싸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상권의 가치에 따라서 매겨진 시세라는 게 있어요. 직접 부동산 가서 확인하는 게 물론 제일 정확하겠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서도 대략적인 시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보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작한 창업이라 이 입지 공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권리금 깎느라고 내고만 계속 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었죠. 물론 강의나 이런 정보 없이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시행착오 시간은 좀 걸리실 거다라는 거 생각하셔야겠죠. 덕분에 저는 인수하자마자 첫 달 순이익이 500만 원 이상 났고요. 스터디 카페 최대 비수기라는 연말 연시에도 적자 내지 않고 매출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천천히 이용 고객층 분석하고 많은 준비를 더해서 새롭게 시설을 수리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브랜딩도 하고 운영을 했더니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성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순수익은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3개월 평균 순수익이 월에 1,004만 원이에요. 매출 아니고요. 순수익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4월 달에 1,004만 원, 5월 달에 920만 원, 6월 달에 1,088만 원요. 손익분기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고정비랑 순수익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월세랑 건물 관리비, 전기세, 각종 월 구독료, 청소 인건비, 소모품비,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잡은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남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매장을 한 개 굴리면 아무래도 수익이 작은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에 손이 덜 가면서도 수익은 나는 확실한 이점이 있죠. 그러면 2호점은 얼른 안 차리냐고요? 저는 제 입지와 수요 공식을 충족하는 그런 매물이 나오기를 지금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첫 매장이 수익이 잘 나와주니까 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유 있게 준비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줄어든다고 봐요. 그리고 수익이 작은 매장을 권리금이 적다고 해서 덜컥 인수를 하시면 매월 월세 낼 걱정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실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순수익을 보고 인수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말연시에는 엄청 비수기거든요. 스터디 카페 비수기가 연말연시예요. 그때는 적자인 매장일 수 있어요. 월 순수익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양도 매물조차요. 그런 매장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해봤자 수익이 불어나기보단 여러분 스트레스만 더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익 월에 200만 원인 매장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 무권리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말씀드렸죠. 이거 아무한테나 추천드리지 않는다고요. 지금부터 진짜 솔직하게 어떤 분이 하시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초기 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여유 있게 마련되지 않는 분들은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혹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보태도 이 돈이 마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시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파트 매도 후에 운영 가능한 목돈을 굴려서 그렇게 오픈한 매장이에요. 최소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들고 시작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 투자금으로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지 않는 분은 무인 매장이니까 손 하나도 안 대도 되겠지 하시는 분, 안 됩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은 관리가 핵심이에요. 직접 못하면 청소 직원을 뽑아서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반드시 매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청소 관리, 민원 응대, 시설 점검.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매출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님 응대나 클레임 상황에서 감정 소모 엄청 크다 하시는 분 추천드리지 않아요. 무인이라고 해도 진상 손님 문자 응대, 환불 요청 이런 거 피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며칠씩 마음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CS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유형화된 상품이라기보다 공간 임대업에 가깝기 때문에 상품이 오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환불을 할 수가 있고 환불 정책 또한 제가 운영 기준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스마트 스토어 CS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상권 분석에 최소 3개월 시간을 못 쓰시는 분. 이건 그냥 제가 3개월 걸렸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물 상황에 따라서 인수 시점이 그거보다 빨라지실 수도 훨씬 더 늦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 만에 인수 이거 너무 급하고 실수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을 빨리 잡아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해당 매물에 관한 상권 분석에 시간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 카페도 입지가 8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려놔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를 대충 고르시면 인테리어 아무리 잘해도 답이 없고요. 관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 안 오릅니다.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 분석할 여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3개월 정도는 있으신 분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아나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돈이 벌렸으면 좋겠네요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로 응대하는 거 자신 있는데 저는 직접 고객 얼굴 보고 응대하는 거는 좀 어렵네요 하시는 분들 무인 매장 운영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해도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고, 부동산도 하락장이나 매도가 쉽지 않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상가조차도 공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 정도면 진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저는 진심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그래서 나는 지금 뭐부터 하면 돼?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정도만 오늘 안에 혹은 내일 당장 해보세요 하는 걸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신 집 반경 1km 안에 스터디 카페가 몇 개 있는지를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지도에서 스터디 카페 하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개수만 세어봐도 이 동네가 포화 상태인 곳인지 아직 조금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중에서 리뷰가 제일 많거나 평점이 좀 눈에 띈다 하는 매장을 2-3군데 골라보세요. 리뷰 개수랑 최근 리뷰 날짜 정도만 봐도 그 매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조금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3번째로 골라낸 2-3곳을 직접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한 매장에 1시간 정도씩만 앉아 계셔도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그 매장에 뭐가 좋은지 혹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떤 창업 강의보다 실제로 도움이 된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스터디 카페 사장이라면 어떤 점을 고치고 싶은지, 그리고 이 매장엔 있는데 저 매장엔 없는 게 뭔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해보셔도 스터디 카페 사업이 나한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로 다 담기엔 아직도 못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실제 매장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독소 조항이라든지 키오스크 업체 어떤 데가 좋아요? 하는 업체 고르는 기준, 그리고 초기 마케팅 어떤 게 중요하고 먹히는 마케팅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매출 끌어올린 실제 사례 등등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직 정말 많은데 이런 건 제가 다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진지하게 준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셔서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다음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